다 카메라 부각시켜주세요. 응, 알았어. 돌핑크 렌즈입니다. 얼굴 사이즈 비교 좀 하지마. 좋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만. 그래요. 핏줄 써서. 임신선은 있었어도. 여기 저희 앉아. 여긴 거 알아. 자, 똑바로 가주세요. 오. 이거 본인이 설치한 거죠? 스스로를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저께까지 없었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반주가 없으니까 설렁한데? 반주 없으니 안 됐어. 기타 고고고. 기타랑 둘이서? 베이스. 자, 가는 김에 베이스도 고. 연습실에서도 와이어레스 마이크를 쓴다는 거. 이 부르조아. 이게 왜 부르줘요? 이거를 대한민국 이렇게- 최고의 부르조아 밴드. 이렇게 해야 토닝도 할 수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서태지 밴드의 키보드 연주하면서 헤드뱅을 할 수 있는 이 특수 장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페달을 이렇게 딱 다시 밟으면 슉딱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페달 어디 있어? 사과감 비상 또 나온다. 형이 자세가. 뻔히지 너 또 지금.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율압 장치가 있잖아요. 응. 여기다 나중에 컴프레서를 달면은 지가 알아서 이세 개 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치가 돼 있어요. 나인인치 네일스나 뭐 이런 밴드들을 보면 키보드 가지고 흔드는 막 이런 장면들이 보이겠지만 이거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는 거. 오히려 그쪽 거보다 훨씬 우수하달까? 속중에는 이걸로 기타를 칩니다. 자, 석중의 기타 연주를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그 작동 삭식에 나보다는 넌 석전상처만 드러냈고 설득을 녀석이 마음을 당치던 꽃이야 이거고 떨어지 내가 뭐지 애써가지만 뭐 왜내 다 들려. 내가 널 지키지. 맞아. 자, 여기서 해철 형의 노래 실력을 들어보겠습니다. 드럼을 치면서 멤버들은 같이 사나요? 멤버들은 같이 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멤버들은 따로 산답니다. 하지만 거의 숙식을 같이 하는 건 마찬가지겠어요. 공연용 스피커를 설치하고 공연장용 PA와 전문 테크니션들을 두고 연습을 하고 있는 서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짜증나. 바닥 깨끗한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요. 누워도 될것 땅바닥에 같은데. 땅바닥 토크. 자, 자, 아니 근데 탑은 그 옛날에는 좀 탑을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빅뱅 탑한테 안 되잖아. 근데 걔랑 생일도 같다며.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아 진짜? 생일이 같아? 완전 신기하다. 9월 29일인 줄 알았는데 11월 4일이더라고요.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실제 태어난 날이 11월 4일. 해외에서 많은 작업 제의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류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을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게 뭡니까? 되게 좀 슬픈 일인데요. 네. 사실은 되게 큰 음반사들에서 좀 제작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못 갔던 이유가 영어를 못해요. 예. 어처구니가 좀 없는 거죠, 되게. 그래서 지금 활동이 끝나면은 네. 일단 영어 학원부터 등록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자기가 제의받은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메일로 제의. 그걸 한 1년 지난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서태지 밴드에 합류하기 전에는 어떤 음악을 하고 있었나요, 준영 씨는? 저는 그 HL 이너 스토리라는 네. 인디 밴드에서 이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그 전에는 그 일원이라는 전설적인 밴드가 있어요, 인디 밴드에. 네. 쪽에서 보컬로 활동하다가 전설적인 무슨 밴드? 무슨 밴드요? 4년 동안 연습하고 한 번 공연하고 해체한 밴드가 있어요. 전설의 밴드네. 아니 그 HL 리너 스토리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HL 리너 스토리에서 서태지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됐으면 외국의 밴드를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벤츠로 옮겨 탄 거랑 비슷한 건데 벼락 출세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거든. 저 그래서 계속 찍고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언젠가 다음 날 오면 문이 잠겨져 있을 거예요. 사실 연습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밖을 나갔다가 다시는 못 돌아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너는 해고야라고 써 있고 비밀번호 문이 바뀌어 닫혀 있고 비밀번호 바뀌어 있고 딴 베이스가 와서 치고 있고. 딴 베이스가 안에서 막 슬랩 막 뜯고 있고 자기는 막 울고 있고 그런 꿈을 자주 꾸는구나. 매일 아마 국내에서 최고가의 시설이 탑재돼 있는 연습실인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나쁜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괜찮겠습니까? 만일 특히 그 인디 밴드나 직장인 밴드들이 이 오늘 장비들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서태지 씨 얼굴을 다트판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무섭게. 그럴까요? 우리가 4년에 한 번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짧게 공연을 하니까 연습 시간이 이제 공연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공연을 하면 그 공연하면서 연습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하여튼 녹음도 하고 실제로 혜승이도 이제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바로 모아이랑 회원들이랑 녹음을 했었죠. 스튜디오로도 녹음실로도 쓰고 기타도 또 여기서도 많이 탑이랑 혹준이랑 옛날에 있을 때 앰프도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 다용도로 쓰고 있는 우리의 공간이죠. 근데 여기서 녹음하고 뭐 그런 작업을 다 진행했다라는 것 치고는 8집 사운드는 그 국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사운드였는데.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장비보다는 시간? 아하. 확실히 시간. 예를 들면은 믹싱 같은 경우도 보통 하루에 한 곡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믹싱 한 곡을 한 달에 걸쳐서 할 때도 있었고 정말 시간 싸움이었어요. 드럼 녹음 같은 경우도 정말 마음에 들 때까지 네. 거의 한 달 연습해서 한 달 동안 드럼을 녹음하고 기타도 그렇고 그냥 녹음할 때만큼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서 다음에도 하게 되면 스튜디오보다는 이렇게 간이 레코딩 스튜디오라도 길게 잡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드럼 세팅하는데 뭐 2주일 걸리고 한 곡 리듬 트랙 정리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뭐 이러면서 작업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월간 팝송 같은 데 나오던 얘기인데 서태지 씨는 그 월간 팝송의 세계로 드디어 진입했군요. 그런가요? 그 외국 뮤지션들한테 흔히 듣던 얘기. 그렇죠. 서태지 씨는 공연하다 죽을 뻔한 적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스텝들이 딱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공연을 하니까 위험이 없나 봐요. 탑은 그 홍대 인디씬을 뚫고 오면 죽을 뻔한 적 몇 번 있지 않아요? 어떤 목숨의 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네. 공연할 때 스테이지 다이빙 하잖아요. 다이빙. 네, 지금 같은 스탠드 밴드에서는 이렇게 관객하고 무대 사이가 너무 멀어서 클럽에서 할 때처럼 다이빙이 사실상 어려워요. 네, 근데 뛸 수가 없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받쳐준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관객들이 다 피하는 거 이렇게. 노아의 방주죠. 갈라지죠. 노아의 방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해서. 어쨌든 서태지라는 한 단순한 뮤지션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동료로 음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도 있겠지만 부담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부담을 느끼는 데는 언제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서태지 밴드의 배가 아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은 이 밴드가 더 발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타 실력은 아니지만은 서태지 씨가 많은 배를 해주고 고맙고. 그 석중 씨가 도끼를 품고 추격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도 장난 아니겠는데. 아이고 아직 앤데. 아니 잘하는 싹은 미리 밟아야지. 아 그럼 안 돼요. 서태지 씨가 마지막으로 서태지 씨가 생각하는 멤버들에 대해서 난 우리 멤버들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한테 정말 이 얘기는 딱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잘생겼다. 이렇게 이제 정말 연습을 많이 해요. 음. 여기 침대도 갖다 놓고 잠을 잘 정도로 여기서 연습을 하고 아 그 유명한 라꾸라꾸 침대.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연주하고 또 그 상태에서 자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보겠죠. 우리 공연이나 방송이나 보면서 직접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연습을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아니 뭐 센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바세린에 근접한 메탈 제일 센 노래를 한번 오케이. 해볼까요? 바세린에 근접한. 오케이. 그런 곡이 한 곡 준비돼 있어요. 어떤 노래요? 휴먼 드레인지. 그렇게 헤비한 거. 진짜 빡센데 그거. 캡처했다가 나중에 팔면 돈 될지도 모르는 휴먼 드림 가겠습니다. 예.
표정이 해맑군요. 이런 표정이 틱탁입니다.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UFO 버전 게릴라 콘서트 틱탁입니다. 뭔가 남들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음악 만드는 게 쉽진 않아. 문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직함은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 그냥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었어요. 근데 문화 지금- 대통령. 네, 지금은 대통령 진짜 인기가 있는데 말이야. 어쨌든 왜 누구 물려주려고? 그래서 물려주고 싶은 생각 사실은 있어요.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어떤 권력도 있지만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싫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만든 호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그 호칭을 갖고 또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되게 개인적인 음악을 하고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그런 대통령 같다는 책임을 지거나 그래야 될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편한 상태에서 음악을 해야 내 음악이 나오는 거고 음악만 갖고 음악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팬들이랑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오히려 간절하죠. 그건 사실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이라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보노처럼 그 사람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전 세계적인 기업과 뭐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더만 그래서 뭐 빈민을 구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뭐 그런 거를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가 됐어도 아예 그냥 대중 시야에서 사라져서 파묻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네 얘기는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네가 영향력을 끼쳤던 부분들이나 지나간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한 그 예술적인 표현의 결과였을 뿐이었는데 그거를 그 족쇄처럼 차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차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교실대하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거고 그때 만든 게 뭐 22살이나 그럴 때니까 그때에 대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7이잖아요. 지금 교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가물가물한 얘기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겪고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음악으로. 그래서 이번에 자연 컨셉이나 지금은 이제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지고 뭔가 하여튼 내면의 세계라든지 내 자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프로모션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은 싫든 좋든 우리 가요계 일대 혁명하였습니다. 서태지한테 붙는 호칭 중에서 이 천재라는 호칭이 많이 붙는데 본인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는가? 형도 천재 뮤지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형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질문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나 보지? 그런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천재였다면은 은퇴도 안 했겠죠, 당연히. 아마 너무 쉽게 음악이 나왔다면. 그래서 천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 뭐. 공중전화번호부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외울 수는 있는데 그 쉬운 에세이집 하나 주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그 암기의 천재도 있겠고. 그렇죠. 그럼 내가 보는 바로는 서태지는 집중력에는 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집중력에서는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나는 하는데
뭔가 남들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은 같지만 어쨌든 음악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확실히 너무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형도 되잖아요. 음악이 끝을 보고 있다고. 이게 내가 그런 유치한 멘트를 했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술 먹었을 때 아니었어? 아니 아마 방송에서도 아마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정말로 어려워지. 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얘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작업 시간도 너무 오래 점점 걸리고 천재였다면 굳이 4년 동안 계속 그거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나도 정말 몇 달 만에 탁 내놓고 싶은데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이게 바본가 싶을 정도로 허접한 게 처음엔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었죠. 분명히 계속 테스트를 하고 뭔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천재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한나절 만에 무려 30만 장이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벌었냐? 많이 벌었냐? 돈이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아, 항상 나온 질문인데. 그렇죠. 확실히. 근데 그거는 왜냐면 돈이 뭐 1,000억 돼? 안 되죠. 그러니까 1,000억 있는 사람 만나봤거든? 굶주려 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비실비실 웃었어. 아이, 돈이란 건 정말 꼴 때린다. 아니, 저 사람은 돈이 1,000억이 있는데 계속 허기져하고 목말라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꼼꼼하고 관리 잘하는 타입이긴 하잖아. 쓸 때 쓰는 거지. 돈 관리를 특별히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헤프게 막 쓰고 그래서 그 위태위태해지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음악 하면서도 이렇게 큰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잘 버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확실히. 맞아요. 다른 데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 게 어렸을 때부터도 뭔가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사더라도 그 하나의 행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확실히 어렸을 때 그 행복감을 똑같은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살 때도 되게 조금씩 사요, 일부러. 그때 느낌대로. 지금은 많이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질없는 거고 행복이랑 하여튼 별로 연관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뭐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만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지금은 어쨌든 대부분 돈을 쓰는 분야가 공연이나 뭐 음악에 대한 홍보나 뭐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사실은 그게 전부죠, 지금은. 아마 나중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집, 뭐 좋은 차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것 같긴 한데 젊었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속물보다는 몽상가 쪽에 훨씬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 이 정도 위협적인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협적인 사회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위협적인 사회인 것 같아. 왜 어릴 때부터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니들 뒤진다고 엄마랑 선생님이랑 짜고 애들 막 이렇게 하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학교를 그만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상해졌을 수도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자퇴생들의 최고의 귀감이자 그 궁극의 목표가 돼버렸을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많은 자퇴생들에게 명분을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서태지 보라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자퇴가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아니면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결정적인 도움이었다. 그 나이 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못 한다고 그냥 단정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했으면 지금의 나는 약간 이상해졌거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학교 그만두면서 결심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죠. 아니면은 나는 진짜 낙오자가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다 개인차인 게 자퇴가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속박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퇴해서 인생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목표 없이 자퇴하면 안 되죠. 학교가 싫어서 목표가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서태지의 자퇴는 그러니까 그 학교와의 막연한 불협화음 내지는 충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랑 특별히 부딪혔던 거는 체벌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자퇴 연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거는 체벌을 받기 싫다고 저항을 한 적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순전히 그냥 정말로 학교랑 음악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 미스터리 서클은 뭘로 만들었어? 그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거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너무 고생을 했으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미스테리 서클이 아닌 거죠. 아. 미스테리 서클은 사람이 만들었느냐 외계인이 만들었느냐 막 사람들이 아직도 그랬기 때문에 미스테리 서클인데 그 뭐 사람이 만든 건 물론 지금 만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스테리 서클 좋아했죠. 미스터리 서클은 정말 골 때린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렇죠. 나도 진짜로 정말 외계인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외계인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을 좀 그리고 했어요. 실제로 뭐 대학생 2명이 뭐 경운기를 이용해서 밀밭 사이에 뭐 만들어 뭐 이렇게 뽀록 난 것도 몇 개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국에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밭, 뭐 밀밭, 보리밭 이런 거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계속 밭을 산 거죠. 사가지고 그 농작물을 그 밭을 샀어. 네, 우리가 하기는 그거를 산 게 아니라 그걸 아작을 내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고소당하지. 큰일 났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 곡물을 산 거죠. 그러니까 곡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몇 번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짜로 만들 시기가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놔도 이게 이렇게 돼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그러면은 버려진 땅으로 가자. 대신에 사이즈를 2배로 늘려보자. 200m로. 그렇게 해서 뭐 측량 기구도 동원되고 뭐 헬기도 동원되고 그 GPS도 동원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의 작업. 그 장난질 치고는 규모가 되게 큰데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서태지가 그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어느 날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날벼락을 맞는 서태지 컴퍼니의 직원들은 네.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근데 그런 거에 단련이 돼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해내요. 어떻게든. 뭐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말고도 준비했던 게 더 많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 산속에 기와장 하나에 무슨 이상한 무늬를 다 박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교통 표지판 같은 거를 다 돌려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징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될 수 있는 것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런 것만 했는데 일단은 나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죠. 나 미스터리 서클 만들고 싶은데 일단 이걸 조사해보자. 그럼 일단 그게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사이트들 다 조사하고 실제로 재밌었던 거는
이번 게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면 이게 만약에 보안이 새 나가면은 완전히 모든 게 불거품이 되는 거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팀 내에서도 미스터리 서클 팀이 따로 있고 UFO 팀이 따로 있고 흉가 쪽 뭐 이렇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 안 해요. 서로 자기가 어딜 출장 다니는지 지금 뭐라고 다니는지 서로 안 물어보는 일부러. 그러니까 그건 최대한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로 보안도 철저히 하고. 중간에 못 살겠다고 때려치고 나간 사람 없고? 없었어요. 근데 그게 더 되게 멋있는 게 그걸 해낸 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해내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꼭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은 다음에 예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다든가 이런 그런 행위를 말하자면 배불러서 그런 장난질이나 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하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렇겠죠. 욕도 많이 먹었죠 사실은. 사기를 쳤다. 사기 쳤다고? 농작물을 훼손하느냐 뭐 등등. 근데 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미스터리 서클을 서태지 혼자 곡괭이 들고 만든 건 아니니까 서태지가 지휘하는 이 일군의 장난 모험가들이자 예술가 집단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위예술이나 행위예술 쪽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콩나물을 만드는 이 음악하는 차원 말고 다른 쪽으로 상상들을 일루절로 피고 이제 내가 볼 때 전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점점 돈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그 미스터리 서클에 그 고생한 것만큼 그러니까 자기 만족 말고 그 홍보 효과는 그만큼 달성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뉴스도 나오고 경찰도 꼭 와주길 바랬는데 정말 경찰도 왔었고 경찰 왔었어? 동네 이장님부터 동네 이장님. UFO 동호회들 오고 다. 동네 이장님은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얘기를 평생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뭔지는 몰랐지만 신고가 들어오니까는 나서서 발 뻗고 나서서 주변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것도 또 양쪽으로 짝짝 갈라서 보기가 쉬운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저건 전부 장사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전부 장사고 전부 모든 관심은 이목 끌기에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장사 훌륭하게 해낸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유달리 팔집에서 그 마케팅 뭐라더라? 요새는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략 강의할 때 서태지 마케팅이 아예 용어로 등장을 한다는데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책에도 소개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도 아예 그거 가지고 토론회를 하지 않았었나? 서태지 장사에 능한 마케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아티스트냐. 가수 서태지 씨가 4년 7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가요계로 돌아오면서 타고난 문화 권력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적 상업주의다 이런 비평도 있습니다. 백지연의 끝장 토론 오늘의 주제는 서태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어느 쪽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춰지는 모습, 내 모습이 다 각자 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일 테니까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만약에 칭찬을 받으면 그것도 나쁜 기분은 아니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나니까. 근데 일단은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오랫동안 만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음반 나오는데 거의 4년 동안은 음악만 거의 만들고 음악에만 매달리죠. 그때는 뭐 마케팅이고 뭐 홍보고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음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음악이 딱 탄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마케팅 회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많은 뭐 시간이나 정신적인 그걸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마케팅을 해서 그거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그 내면의 음악을 접한다면은 아 이게 음악 때문에 이걸 했구나라고 알게 될 텐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왜 미스테리 서클이냐, 왜 UFO가 떠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음악보다는 그런 주변 환경, 주변 상황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뭐 논란이나 이런 게 끊이지 않는 것 같긴 해요. 프로들도 많고. 장사 더럽게 못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리하고 마케팅 잘한다 소리 듣는 게 낫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장사는 잘 못해요. 이게 돈 되는 장사가 아니라서 마케팅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이 있고 돈을 못 버는 마케팅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쓰는 마케팅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뭔가가 크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금전적인 그런 많이 바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꿈을 이렇게 현실화 시켰을 때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기 그 미스터리 서클 한국에서 꼭 보고 싶었는데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그 요새 휴먼 드림 춤은 노래 나오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옛날부터 그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는 노래가 나오고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이 춤 자체는 원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 되게 많이 하는 쫄 입고 뭐 이상한 옷 입고 전이 뭐 퍼포먼스 다프트펑크니 뭐니 그렇죠. 그쫄 입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동작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막 그런 거. 그렇죠. 많죠. 그런 게. 근데 그냥 보통 춤도 좋아하지만 그런 춤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딱 봤을 때 묘하고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여튼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춤. 약간 행위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이 뮤직비디오 그 내용 자체가 이번 휴먼 드림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사운드는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빈티지하고 더러운데 노래 가사는 되게 발랄하고 내용은 되게 슬프고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렇게 찍으려고 해서 이번에도 그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실제로 이제 드라마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슬픈 얘기들 뭐 폭파신도 있고 뭐 이게 그냥 되게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을 거야. 그런데 립싱크는 좀 반대로 가자. 핑크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마치 아이돌 가수 같이 뭔가 뜨악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을 하나 만들자. 핑크에서 노래를 하자. 서태지가 다시 춤을 춘다는 것도 비기시였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춤이 없었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아 이번에 그러면 그 꿈을 또 실현시켜 보자. 생각해서 한국에서 안무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무를 한국에서는 별로 하진 않았으니까 뭐 MTV 뭐 이런 데서 조금씩 선을 보였는데 그게 풀로 한다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기철 씨라고 안무가를 만났었어요. 근데 본인도 사실은 되게 하고 싶었다 이런 게.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 거의 한 달, 2달 정도 계속 만나서 미팅하고 가지면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상상한 그런 근접한 안무가 나왔고 그래서 핑크의 아예 다 핑크로 도배를 하고 어쨌든 비디오 봤을 때 뜨악 할 만한 그런 변신이잖아 어떻게 보면 좀 춤을 다시 춘다는 것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냥 뭐 춤까지는 아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생각한 거를 그냥 하는 아니 거. 이제 37세인데 뭐 나 놀려 먹을 날도 많지 않은데 좀 있으면 둘 다 똑같은 또 앞자를 달게 되는데 나이 앞에. 아직은 난 먼 것 같은데. 아 3년 금방 가. 36세라고 해서 만으로. 근데 그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태지 그 나이에 너무 귀여움 떠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얘기도 많이 듣죠. 뭐 왕구 좋아하고. 그런데 일단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그 모형 비행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RC류들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 모든 취미나 주변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직 그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뭐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또 마이클 잭슨 옛날에 좋아했다고 얘기 자주 하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어른이 되지 못한다기보다는 되고 싶지 않은 건 있어요. 그게 이제 피터팬 컴플렉스겠죠. 일단은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어른이 된다면 되게 비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고 싶은 철없는 락커가 되고 싶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른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긴 있죠. 그래서 그냥 가능한 대로 그 어른들의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간직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좋으니까 하는 거지만 계속 즐기면서 살면은 그냥 철없이 살고 싶어요. 그냥 매사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돼도 좋고 이렇게 돼도 좋다. 왜 좋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좋다. 예를 들면 나중에 진짜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군고구마를 나중에 나가서 팔면 이게 행복할 것이냐? 근데 그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 거기서 또 삶에 뭔가 희망이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 또 시작한다는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 미리 좀 준비해서 했다고 봐야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차이점도 되게 많지만 공통점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소위 파고다 메탈 언더그라운드가 네. 존재하던 시절에 너나 나나 형들한테 정신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쌍스러운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너무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은근히 깔보는 태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학습을 받은 것 같고 아무래도 있었죠. 그러니까 성공의 정점에서 이거 없이도 그리고 그만둘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은 것인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언더밴드 시절 그때는 정말로 뜨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정말 오로지 연주 빨리 해서 저 사람처럼 연주하고 싶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아무 욕심도 없었고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다시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뭐 그럴 때는 옛날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어땠었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 진짜 음악에 미쳐가지고 음악 아니면 학교도 그만두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요즘에 난 소녀가 떠올라 내 가슴을 멈출 땐 너를 떠올리곤 해. 내 눈가에 너련한 시절에 눈아 짧았던 기억 말고 없는데 넌 몇 년이나 흠뻑 젖어 날 추억해. 내 곁에 없기에 넌 또 내게 소중해. 너는 핑크를 여자들이 입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핑크 입은 이 남성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그래.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었어요. 잠깐만요. 아벤져 핑크 좀! 아직 땡땡해.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안녕.
싶었던 그 말 나의 맘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우린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